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11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나 실제 시험 볼 때나 실무 먼저 하세요. 이론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지 받으면 이렇게 이론부터 나와요. 그런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실무를 먼저 하시라. 왜? 이론부터 풀다가 잘 풀리면 상관없는데 풀다가 벌써 막히면 그때부터 손 떨리고 가슴 떨려서 실기가 안 됩니다. 자, 실기부터 하세요. 자, 백데이터 받으셨나요? 백데이터는 저희 카페에, 자, 카페 메인 화면에 왼쪽 아래 쭉 내려가면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있고요. 현재는 공지사항에 띄어 있는데, 자, 기출문제로 가셔요. 들어간 다음에, 116회 있죠. 116회. 일로 들어가서 회계 2급. 회계 2급짜리 요거 있죠? 이건 문제지고 요거 수업용 백데이터 요거를 내려받으세요. 요거를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 그리고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나옵니다. 그럼 폴더로 들어가셔서 exe 파일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PDF 파일에 임시수험번호 나와요. 임시수험번호 입력하고 본인 이름 치시고 A형, B형 선택하시고 감독관 확인번호 PDF 파일에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로그인 누르시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 파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했던 앞에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요거 설치한 내 PDF 파일에 이렇게 임시 수험번호하고 감독관 확인번호가 있으니까 요걸 치시면 됩니다. 요거 닫고서 요거 2교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요 text.exe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수험번호 없이 그냥 입력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 이제 조그마카처럼 설치를 하면 이 K의 화면에 여기에 수험번호하고 자기 이름이 뜨고요. 여기에 답안 저장,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하고 답안 저장 메뉴가 여기 떠요. 그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보면서 연습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지로 갈게요. 자, 문제지로 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다음 잠깐요. 자, 갑시다. 문제 1번. 문제 1번이 아니고, 자, 먼저 회사 이름부터 하늘상사고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는, 이게 유아용 의류가 상품이에요. 상품. 그리고 회계기간 24년도고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한다. 문제 순서대로 진행해라. 1번 다음에 2번, 3번 이게 순서대로 해라 이거죠. 1번은 정해져 있죠.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은 1번은 정해져 있다.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메뉴 가서 잘못된 거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해라.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생략할 것 이렇게 나와요.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 아니라 입력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입력하면 안 되죠. 자, 이제 회사 등록 메뉴 열어봅시다.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서 하늘상사 잘못된 거 있나 찾아봐야죠. 자, 사업자 번호 628-2601 맞겠죠? 틀린가? 틀린 거보다. 틀리네. 628-26까지는 맞는데 그 맨 뒤가 틀리네. 그럼 628-2601-035 이거 치고 대표자가 누구냐? 최은우? 차은우가 아니죠. 최은우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없는 건 무시하고요. 주소, 노년로 56 맞죠? 그건 넘어가고.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이 뭐다냐? 종목이, 여기 컴퓨터 부품이 아니라 냅다 치는 거죠. 유아용 의류 냅다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업연월일 가끔 나오죠. 개업연월일이 어디냐? 여기 3월 1일 맞네. 그 다음에 세무서 여기 삼성세무서, 강동세무서인데 삼성으로 바꿔야죠. F2번 눌러서 삼성 치고 엔터 치면 끝. 몇 개 고쳤지? 사업자 등록증, 종목, 관할세무서. 그죠? 그럼 3개 고치면 끝난 거예요. 3개 고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자, 문제 2번. 문제 1번 다음에 문제 2번. 2번도 거의 정해져 있죠. 자, 뭐 아니면 뭐다?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정기분 손익계산서 아니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둘 중에 하나죠.
자, 결론은 오류 검토, 누락된 거 있나 없나, 수정할 거 있나 없나 스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맨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엽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래를 열고 확인하는 거지요. 자, 짠. 요거부터 합시다. 매출 665 이상, 665인데 656으로 나오네? 그럼 요거 체크하고, 어디 갔니? 요거 체크하고 고쳐주면 되는 거죠? 자, 고쳐 665입니다. 665 플러스 엔터. 되었죠? 두 번째는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클릭해보면 보조화면이 뜨고, 기초재고가 1900 맞고, 매입액 472 맞고, 기말 1600 맞죠? 근데 만약에 요 기말 재고가 여기 틀려, 여기 기말 재고가 틀려. 그럼 어떡하죠?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상품을 수정하면 됩니다. 상품을 입력하면 됩니다. 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양심에 발을 얹고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실무 강의실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물론 똑같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되고. 자, 다음 급여 3,000 이상 없고, 복리 2500 맞고, 뭐요?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접대비. 810, 830인데? 830, 요거 810. 고쳐야죠, 그럼. 8300 고칩니다. 냅다 고치는 거죠, 냅다. 그 다음에 탱신비 420 맞고, 감가상각, 임차료인데? 임차료 어디 갔니? 임차료 없나 봐. 임차료 없네요. 그죠? 임차료가 없네. 그 밑에 빈자리에다가 임차료 입력을 하면 되죠. 얼마니? 1200. 그럼 끝났겠는데? 3번 고쳤잖아요. 매출액 고쳤고, 뭐였더라? 접대비였나? 기업 업무 추진비 고쳤고, 지금 이거. 그럼 보통 3개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끝났어요. 끝났고, 안 봐도 되는데,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1250, 소모품비 83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자 수익 210, 여기 자비익 3만원, 기부금 300, 똑같아요. 안 봐도 되죠. 어쨌든 보통 3개입니다. 3개 고치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여기랑 맞으면 끝난 거죠. 126740 맞으면 끝난 겁니다. 됐죠? 나갑니다. 자, 됐고. 여기까지는 거의 공짜, 거저먹기. 아직 거저먹기 남았습니다. 회계 2급에서는 문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거저먹기죠, 거의. 자, 거래처 등록 하래입니다. 거래처 등록, 우편번호 생략함. 여기서는 우편번호 입력하면 안 됩니다. 생략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함이라고 돼 있는데 입력하면 안 되죠. 자, 이거 308번에다 신나게 입력하면 됩니다. 저서 거래처 등록 갑시다. 거래처 등록 가서, 자, 일반 거래처죠. 여기 보면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일반 거래처에다가 308번, 308 입력해주면 되죠. 회사 이름이 뉴발상사, 뉴발상사, 뉴자 어디 갔니? 뉴발, 아이고, 짠. 동시, 거래 유형은 동시에요. 숫자로 3 또는 마우스 클릭. 사업자 번호 113-09-67896. 대표자가 누구냐? 최은비,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 보이는 그대로 종목은 신발 도매업. 이거 띄어쓰기 같은 건 무관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치면 돼요. 보이는 대로. 그 다음 주소, 우편번호 생략하랬죠. 적으면 안 돼요. 바로 옆에다가 어디 갔니? 서울 띄고 송파구 법원로. 송파구하고 법원로 사이 띄기 하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상식상 구하고 동이니까 띄는 게 맞겠죠. 그 다음 11길 어디 갔니? 어디 갔어? 11길 11은도 띄네. 보이는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끝났죠? 거저먹기 끝. 자, 여기까지 거저먹기. 자, 하나 더 있네. 거래처별 초기 2월. 전년도에서 2월된 채권 채무 잔액이고요. 검토해서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하라. 거래처별 초기 2월 갑시다. 얘는 여기 있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정도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그분들은 빨리 기출문제 풀지 말고 실무 강의실로 오세요. 강의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상민 출금 찾아가자. 오른쪽에 오니까 온컴이 아니고 얼라리? 온컴이 아니라 스마일인데, 그럼 온컴을 F2번 눌러서 스마일로 바꾸면 되죠? 끝. 굳이 이걸 삭제하고 새로 입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지금 F2번 눌러서 스마일로 바꾸면 돼. 어차피 2천만 원, 2천만 원 똑같은 거니까. 됐죠?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온컴이었나? 온컴을 삭제하고 스마일을 새로 입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결과값만 같으면 돼. 자, 이것도 이의신청 이스킨 있었대요. 조금 아까 거래처 등록할 때 사이뛰기를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나 본데 뭐 상관없다. 이것도 삭제하고 입력하나 지금처럼 고치나 데이터 값 똑같으니까 이상 없고. 그 다음 미수금 찾아갔더니 슈프림인데 100이 아니라 1000이네. 1000만 원. 여기는 100으로 돼 있죠? 1000만 원 고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기차 입금에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럼 빈자리에다가 F2번 눌러서 다운 입력해주면 끝나죠. 2300 끝. 거저먹기. 이 정도는 진짜 거저먹기죠. 자, 끝났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점수도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전표 입력, 짠.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가세 따지면 안 돼요. 적용입력 생략, 부가세는 따지지 마라. 채권 채무는 거래처명을 적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과목을 써라. 첫 번째, 경리부 직원 율선제로부터 RA 청첩장을 받고 우리 직원이죠. 축의금을 사내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연히 우리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고요. 대변에 현금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그리고 우리 AT 시험처럼 이렇게 증빙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일반 전표 열어서 7월 25일 0725 그래가지고 대변에 현금이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을 적어도 되고 1번 출금 적은 다음에 현금을 안 적어도 생략해도 되죠. 복리후생비만 딸랑 적어도 되잖아요. 30만 원이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출금 적어도 되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입력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었는데 이의신청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냥 복리후생비 출금 적거나 아니면 여기다 차변 적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거나 그건 상관없다. 차변 대변 다 적거나 출금 적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만 적거나 상관없다. 두 번째, 영동상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다음 8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했다. 여기서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대요. 수표로 지급하고 라는 말은 당연히 발행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 써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현금으로 해야 돼, 당좌예금으로 해야 돼,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나 본데 이건 당연히 당좌예금이에요. 고민하면 안 돼요. 어음 발행한 건 지급어음이죠. 어음 발행한 건 지급어음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8월 4일, 전표 크기를 좀 줄이고 8월 4일 0804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상품이 들어옵니다. 상품이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일단은 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 요 금액이 80만 원. 요거 현금 쓴 사람 틀렸어요.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그리고 지급어음은 채무다. 채권 채무는 거래처 걸어라. 거래처가 영동 걸어줍니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수표를 발행하여 준 걸로. 타인 발행 수표, 당전 발행 수표 이런 말이 없으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아직 공부를 이제 완전 초보자들은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하나상사에 상품을 판매했다가 아니라 계약을 했네. 계약금으로 20%를 보통예금 통장에 받았다. 보통예금 받은 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이죠. 선급금이냐 선수금이냐 이거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날짜가 8월 25일. 자, 어느 병부터 하든 상관없다.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50만 원에 20%면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거시기 보여.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그리고 선수금도 채권채무. 채권채무는 거래처 걸어라. 하나상사. 됐죠? 끝. 채권채무는 거래처 걸어라. 채권채무가 뭐가 있지? 그럼 곤란한디. 채권채무 뭐가 있지? 이러면 곤란한디요. 그건 실무 시간은 강의실 오세요 얼른.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거 자꾸 이런 실무 시간 넣어야 돼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음, 지급음, 그리고 대여금 단기든 장기든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몇 가지는 진짜 기본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이 있고 가지급금, 가소금도 상황에 따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도음, 부도음과 수표가 있죠. 그리고 또 거시기 뭐시기지?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것도 있다.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채권채무다. 여기에는 거래처명을 적어라. 그 다음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기업은행에서 5천만 원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어요. 보통 예금 들어왔고 중요한 건 5년이니까 5년 장기자가 붙어야죠. 장기차입금 당연한 얘기입니다. 날짜 10월 01일 10월 01일 차변에 돈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냐?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차입금인데 어디 갔니? 차입금인데 장기 5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그 채권 채무는 거래처 걸어라. 기업은행. 됐죠? 됐습니다. 장기 차입금.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그리고 이런 걸 여기다가 보통 예금 거시기, 장기 차입금 거시기 메모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문제 보면서 파악하고 입력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 영업부 과장 송혜나 10월분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래요. 기본급 270 얼마에 이런 거 4대 보험 같은 거 띈 거 공제에 39만 얼마 띄고 이만큼 지급했죠. 기본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제 항목은 하나로 하래. 지금 전부 다 254 예수금, 254 예수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254 예수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길게 크게 써 있지만 뭐 할 것도 없어요. 날짜 10월 31일이고 차변에 급여부터 써야 되죠. 800번대 1번이 급여잖아요. 801번 급여 2717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에 254 예수금 공제 여기 공제액 합계 309500 공 하나 더 쳤네. 309500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줬대? 보통 예금이었나? 보통 예금 103 끝났죠? 자, 나머지는 자동이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입력할 수 있게. 그러려면 평상시 이론 시간에 분계 연습. 여러분 교재에 100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번 연습하면 그냥 문제 보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입력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은 말 안 듣는 거지. 그죠? 그죠? 이런 거 쓰면은 여기다 차변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뭐 보통 여기 메모하고 입력하면 시간이 2배로 걸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말든가 아니면 그냥 바로 입력하든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거네. 받은 어음, 즉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200만 원을 즉시 할인하여. 할인이 뭐지? 할인은 만기일이 되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양도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매각거래래. 그런데 이 어음 할인이 매각거래하고 또 차익거래도 있어요. 있기는 차익거래도 있는데 문제는 매각거래와 차익거래 중 기준에서 인정하는 건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건 매각거래밖에 없어요. 그럼 시험에는 매각거래밖에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매각거래니까 뭘로 처리해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그걸 알면은 끝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겠죠. 만약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분계도 안 되죠. 입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분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계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인이라는 걸 알고 있냐 없냐 이거죠. 모르면 이거 포기하고 다른 거 7번으로 가야지. 일단 날짜 11월 13일. 일단 어음을 넘겨줬으니까 받으러음이 없어집니다. 대변에 받으러음. 그리고 받으러음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라. 가나 상사. 금액이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중요한 거 할인료 떼고 받았잖아요. 할인료가 안 써 있구나. 물론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할인료는 어음이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할인율이 5%야. 5%니까 0.05 곱하기 월 같은 거 아무것도 없네.
월이 없네요. 이것만 하면 원래는 1년 12달 중에 요거 원래는 이거까지 나오면 그리고 회계이급에는 안 나오겠지. 요까지가 남은 기간, 잔여 기간, 남은 기간. 예를 들어서 어음 6개월짜리야. 어음이 6개월짜리인데 2달 뒤에 할인받았어. 그럼 4달 남았잖아요. 그럼 12분의 4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2, 50, 10만 원이지 그냥 10만 원. 10만 원이 할인율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10만 원. 할인율은 근데 할인율하고 쓸 수가 없어요. 할인율 쳐봤자 안 나옵니다. 뭐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됐죠? 받을 의미 없어지고 중요한 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게 매각거래. 매각거래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점 중요한 겁니다. 좀에 어렵죠. 좀에. 근데 이건 회계이급 우리가 그냥 이론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7번 겁니다. 거래처 한올. 한올 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하고 외상 그리고 운임. 운임.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의 산입이죠. 당사, 우리 회사, 나 부담이고 현금 줬대요. 하나의 전표로 적으랍니다. 하나의 전표라는 건 400만 원과 15만 원을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꺼번에 적어라 이거죠. 어떻게? 요렇게 날짜 20일. 자,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대변부터 해볼까요? 대변의 외상매입금부터. 외상매입금은 채권 채무다. 거래처 걸어라. 한올 400만 원에. 그 다음에 또 운임은 현금 줬잖아요. 현금, 대변의 현금.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여서 15만 원. 그리고 차변에다가 상품 이렇게 금액을 합쳐서 적어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하나의 전표로 하라는. 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상품 4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400만 원. 그리고 다시 또 차변에 상품 15만 원,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전표가 이렇게 두 장으로 찢어지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묶어라. 상품 15 이렇게 415로. 자, AT 시험 닮아가지고 이렇게 증빙이 뭐가 나와. 다음과 같이 우리 컨설팅에서 교육부 서비스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그럼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죠? 교육훈련비 여기 써있네. 5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 외상으로 원천징수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 50은 충격. 그럼 차변에 교육훈련비를 태고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50만 원 나갔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당연히 외상매입금 쓰면 되나요? 되나요? 뭘도 안 되지, 그죠? 당연히 뭐라고 써야 돼요? 미지급금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청 얘기 안 했네. 아까 앞에서 2번에서 수표로 지급한 게 발행하여 지급하는 거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요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 매각거래 요 부분 틀린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우리 학생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학생은 다 맞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연습하셔서 시험 보시면 당연히 맞는 이 신청이 필요 없어. 우리는 다 맞았는데 뭐. 그죠? 우리 학생들은 그래요. 요것도 이 신청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이것도 이 신청이 있었나 봐. 지금도 이 신청이 있었나 봐요. 이건 이거구나. 이 신청이 있었는데 차변에 교육훈련비라는 비용 항목이 나타나죠. 그 대변에 원래는 미지급금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또 관대해서 또는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비용 항목이니까 비용 중에 미지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요것도 인정. 근데 정답은 원래는 미지급금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쓰냐? 결산 때 쓰는 겁니다. 지금 결산 아니잖아요. 결산 아니면 미지급 비용 쓰면 안 돼, 원래.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 맞다고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12월 15일로 가시지요. 12월 15일 날짜 12월 15일 차변에 교육훈련비고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제조부 500번대 없어요. 가끔가다 1, 2급 같이 하는 분들이 500번대 막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2급에서는 800번대 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50만 원 나갔죠. 보통 예금 50만 원 나가. 어이구 뭐요? 50만 원 나가고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써야 되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우리 컨설팅을 적어주면 끝. 됐죠? 원래는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관대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 문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1번에 뭐였지? 1번? 1번은 왜 그랬지? 격리부직원 복리후생비인데, 차대변 적거나 출금 적거나 상관없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는 거.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처리하는 거.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그 교육훈련비의 미지급 비용도 답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죠까지 할 수 있고, 자, 문제 4번까지 끝났나 벌써? 자, 5번이 저기 그 전표 수정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끊었다 갈게요. 자, 여러분도 힘드신 분들은 잠깐 쉬고 오세요. 잠깐 쉬라니까 8박 10일 뭐 이러지 말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